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3편 이어갈게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도시에 있는 길드나 혈연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길드란 중세시대 서유럽에서 수공업자나 상인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지요. 당시 유럽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길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1400년경 이미 유럽의 도시에서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염색공, 대장장이, 구두장이, 목수처럼 직업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여러 기술을 가진 장인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직업이 같은 장인끼리 모여 일하면서 자연스레 구두장이 거리처럼 직업 이름이 붙은 거리도 생겨났어요. 또 상공업자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돕는 단체로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상공업자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종류가 다양해져 교육, 축산업, 방직업 등 여러 직업의 조합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다양한 조합이 더 탄탄하게 형성되고 도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길드가 더욱 강력해졌어요. 길드의 규칙을 어기면 엄하게 벌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상공업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했어요. 군주론에는 군주는 도시를 잘 꾸려 나가기 위해 때때로 길드에 가입한 사람을 만나 넉넉히 베풀면서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시민이 즐겁게 놀고 이래야 도시 전체가 잘 살고 자신의 친절한 인격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존경받는 군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병은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워도 일단 초기에 발견하면 고치기 쉽지만 시간이 흐르면 치료가 어렵듯이 국가를 다스리는 일도 정치적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했어요. 군주론에는 자신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나라를 모조리 파괴한 뒤, 그러니까 망하게 한 뒤 모든 걸 새로 시작하면 군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했어요. 기원전 33년경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은 투르크 왕국을 차지했는데요. 투르크 왕국은 군주 한 사람이 지배하던 나라라서 정복하기 어려웠지만 그 가문을 없애고 나니 권력을 유지하기 쉬워졌지요. 두 번째는 아예 그 나라에 직접 살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그 나라를 다스리던 힘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군주가 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놔두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신중하고 자애롭게 행동해야 한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경솔해지거나 지나친 의심으로 견디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신하의 죄를 쉽게 용서하면 두려움을 모르고 잘못을 또 저지를 거라고 했는데요. 백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선 언제든지 왕을 배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너그러운 왕을 이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그냥 풀어주면 또 훔쳐도 용서해 주겠다고 생각하고 왕을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엄한 벌로 다스리는 엄한 왕 앞에서는 함부로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지요. 백성은 왕을 따르면 나한테 이익이니까 너그러운 왕에게 쉽게 충성하지만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금방 돌아선다고 했는데요. 군주론에는 사랑받는 군주와 엄한 군주 중 하나만 고른다면 무서운 군주가 낫다고 했는데요. 나라가 평화로울 땐 군주가 무섭다는 소문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군대를 이끌어야 할 때는 군주가 엄하고 무서워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무섭고 엄하게 하지 않으면 흐트러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 예가 하니발과 스키피오인데요. 엄하고 무서운 하니발을 무서워한 군사들은 어떤 반란이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로마의 대신들은 너그러운 스키피오를 끝내 배신했죠. 군주론에는 짐승의 방법을 잘 이용해야 한다. 함정을 알아차리려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또 군주는 스스로가 증오나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일을 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군주론에는 군주는 항상 당당하고 진지해야 하는데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군주는 미움이나 업신당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하며 명성이 높은 분, 위대한 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함부로 음모를 꾸미지 못한다고 했어요. 가장 안전한 요새는 백성의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겠죠. 여기서 요새란 적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이죠. 현대 전쟁에서는 예전에 대규모의 요새가 쓸모없는 곳이 되어서 오히려 관광지가 되었으며 지금은 전쟁이 나면 요새가 아닌 지하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죠. 군주론에는 군주가 명성을 얻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군주는 우수한 사람을 후하게 대하고 전문 기술이 뛰어난 사람에게 명예를 주어서 군주가 재능을 사랑한다는 걸 백성에게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왕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아끼고 잘 대우해야 명성을 쌓을 수 있어요. 백성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왕을 칭찬하니까요.
그런 왕이라면 백성은 자신의 기술을 더욱 갈고 닦지요. 군주론에는 군주와 신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군주의 지적 능력은 그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 그 주변 인물이 유능하고 충성스럽다면 그 군주는 현명한 군주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군주가 충성스럽고 재주 많은 신하를 알아본다는 의미겠죠. 다시 말해 군주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면 뛰어난 신하가 곁에 있을 수 없죠. 이건 남녀 사이에도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이성이라도 그 내면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 상대방이 훌륭한 이성임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그 사람 곁엔 훌륭한 이성은 있을 수 없죠. 또 군주는 남의 얘기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왕이 기분 좋은 말만 계속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왕 곁에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남을 험담하고 아첨하는 신하만 남아있겠죠. 그렇다고 누구나 마음대로 충고하면 신하들이 군주를 얕잡아 보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하를 골라서 그 신하만 충고할 수 있게 하든지 언제든 충고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조언이 필요할 때 의견을 묻는 게 낫고, 그리고 신하의 조언이라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즉, 내가 원할 때 시간을 정해 지혜로운 신하에게 듣는다 이거군요. 이상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알아봤는데요. 오늘날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근대 정치 사상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한다고 해요. 군주론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바로 프랑스로 시집가서 드디어 프랑스 왕비로 이름을 떨친 카테리나 데 메디치입니다. 프랑스로 갈 때 군주론 책을 함께 가져간 그녀는 온갖 구박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군주론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며 갈고 닦았어요. 그리하여 업신여기고 갈시받던 그녀는 위풍당당 프랑스 왕비가 되고 두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섭정을 하는 힘있는 여자가 되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선행입니다. 감사합니다.